새 후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영광군수 후보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장현, 네, 그리고 진보당 이석하 후보, 네, 이렇게 세 분 각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도 하나씩 드렸는데요. 좀 아픈 질문이지만 제가 세 후보에게 각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조금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기자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장세일 후보 한번 보시죠. TV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과거에 이제 전과 기록하고 도덕성 좀 공방이 있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많이 하셨는데 토론에서도 입장이 좀 어떠십니까? 수도 없이 사과를 했고요. 폭력 관련은 철없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요. 20대 초반의 일이었고 제가 채무 과정 속에서 좀 밤에 찾아가서 했던 일인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는데 그때 과정 속에서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불출석을 한 2번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괘씸죄로 찍혀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가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지역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 후보 같은 경우는 고려대 총학생장, 그러니까 82년, 83년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총학생회장이 아니라 총학생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학도 호국단, 이게 좀 정부가 만든 어용단체 아니냐, 어용단체의 어떤 부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학도 호국단 총학생장을 역임한 장현 후보에 대한 한번 해명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후보님, 지난번 1차 토론 때서도 사실 좀 네거티브 논란에서 나왔었는데 고대 총학생장, 그러니까 학도단 과거에 아니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좀 뭐 다시 한번 해명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뭐 사실이니까요. 당시에 제도가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가 제가 임기했던 때가 83년이잖아요.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87년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그런 이제 고대 출신 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없지만은 당시 서울에서 고대 출신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만일에 일부에서 제기하듯이 제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당시에 어떻게 해서 DJ 정부가 아니라 DJ 평민당에서 제가 스카웃이 돼서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젊은 나이에 기획국장을 맡았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캠프, 그렇죠. 대선 선대 본부에서 기획국장을 맡아서 가장 중요한 일정을 담당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유세 중에 당시에 총무국장을 했던 남원 출신 전 국회의원 강동원 전 의원이 저를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석하 후보인데요. 진보당. 네, 진보당은 사실 네거티브 전에서 그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진보당의 지지세가 뭐 낮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진보당이 대약진, 막판에 대약진하면서 지지율이 30%대로 껑충 뛰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세가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네거티브전이 조금 초반부터 많이 발생했는데요. 진보당 이석하 후보에게는 제가 진보 진영 내에 내부 분열, 적정 분열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이석하 후보 인터뷰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이런 지적도 있어요. 조금 뭐 진보당 입장에서는 아픈 지적일 수도 있는데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왜 진보가 분열하냐. 크게 보면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셋 다 진보 진영 아니냐. 이게 왜 내분을 일으키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이제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제 민주당에서나 또 이렇게 조국
신당에서 이야기를 하실 건데 실제 다음 이제 대선을 보든 다음 이제 지방 선거를 보든 간에 민심을 정확히 꿰뚫고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해야 결국 이게 이제 진보 연합도 되는 것이고 민주 연합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호남의 정서, 영광의 정서는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말썽이 있는 후보를 갖다 공천하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공천했으니까 찍어라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단합을 더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내에서 상향 경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3파전에서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나름대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대선급으로서 아예 이제 전국 뭐 대통령 선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영광 와서. 그렇죠. 1번이 이재명, 3번이 조국, 5번이 이석화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장세일 후보를 1번을 찍게 되면 조국 대표가 울게 되고 장현 3번 후보를 찍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민주 대연합이고 진보 대연합이고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영광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이석화를 찍는 것이 오히려 진보 대연합, 민주 대연합을 이끌 수 있는 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의 제로선 게임을 피할 수 있는 예. 5번을 찍어달라. 예. 영광군수 재선거는 여러분 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오늘 질문한 기자는 영광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